자,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기업의 정상에 오른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이룬 바로 그 순간, 어쩌면 자신의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모든 걸 가졌을 때 거꾸로 모든 걸 내려놓은 그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부터가 참 인상적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인생을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 한 문장이 사실상 그의 삶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야망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이끌렸던 한 사람의 인생 말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기업의 정상을 향하여. 먼저 이야기의 주인공, 황윤속 씨를 만나봐야겠죠. 그는 아주 총명하고 또 의욕이 넘치는 젊은이였는데요. 정말 독특한 방식으로 전설적인 대우그룹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의 눈부신 성공 신화, 그 시작부터가 남달랐습니다. 전설적인 김우중 회장이 직접 그의 잠재력을 한눈에 알아본 거죠. 정말 놀랍게도 이력서 한 장 없이 오직 사람, 그 자체만 보고 그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야말로 누구보다 빠르게 승진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자리에 올랐죠. 그야말로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보였던 그 성공의 정점에서 그는 오히려 깊은 회의감에 따집니다. 회사 내부의 정치 싸움의 환멸을 느낀 그는 마침내 주변 사람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게 치밀하게 계산된 이직이나 경력 관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깊은 환멸감에서 비롯된 그야말로 아무런 대책도 없는 미지의 세계로의 도약이었어요. 그의 선택이 가져온 현실은 보시는 것처럼 정말 혹독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대기업 사장에서 그냥 실업자가 된 거죠. 그는 보장된 명예와 안정을 다 버리고 이 낯선 땅에서 완벽한 불확실성을 택한 겁니다. 자,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아니, 아무런 기반도 인맥도 없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아주 뜻밖의 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이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새로운 시작은 정말 초라했어요. 책상 하나, 캐비넷 하나, 그리고 전화기 한 대가 전부인 작은 사무실이었죠. 그렇게 전화번호부를 멍하니 넘기다가 그의 눈이 한 곳에 딱 멈춥니다. 바로 옐로우 페이지였어요. 몇 년 전에 정보가 하나도 없던 마닐라 출장에서 이 노란 책 덕분에 위기를 넘겼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 겁니다. 그는 이 전화번호부를 사업의 지도로 삼았던 겁니다. 그냥 무작위로 전화를 걸면서 사업 아이템을 찾았고 마침내 무역회사 코드라를 세웠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성공이 훗날 그의 두 번째 회사인 출판사 아발란치를 세우는 아주 단단한 발판이 되어주었습니다. 그의 새 회사들은 또다시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셈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다시 정상에 오르자 그는 또다시 그 익숙한 공허함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바로 피크타임 증후군이라는 건데요. 산 정상에 딱 올랐는데 이게 다야?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하는 그런 공허한 느낌인 거죠. 이 감정은 그를 깊은 성찰로 이끌었고 마침내 그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약속을 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서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약속들이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는 바로 저 두 번째 서원을 지켜야 할 시간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는 또다시 성공을 등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지난번처럼 어떤 환멸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온전히 굳건한 믿음에서 나온 결단이었죠.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의 모든 것을 재정의하게 만들 가장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암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림프종이었죠. 이 진단은 충격 그 자체였고 그를 무릎 꿇게 만든 심오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너무나 솔직하고 인간적인 반응이죠. 하지만 길고 고통스러운 치료를 견뎌내면서 그의 관점은 서서히 그러나 아주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더 이상 버리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태워 없애고 삶의 더 깊은 목적을 드러내주는 어떤 시련의 불로 여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질병과의 힘든 싸움은 아주 역설적이게도 그를 자신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서원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진짜 목적이 무엇을 이루는가, 즉 doing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이제 그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 좋은 조상으로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바로 being의 문제였던 겁니다. 결국 그의 삶에서 성공의 정의가 완전히 180도 뒤바뀐 겁니다. 젊은 시절의 화려한 성취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 그를 인생의 진정한 정점으로 이끈 셈이죠. 참 역설적이죠?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인생의 정점은 과연 언제인가? 그의 삶은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성공과 또 잘 산 인생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깊이 되돌아보게 만듭니다.